뭐 우선은 225페이지 펴놓으시고 선생님 좀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게. 빈 여백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파트가 수열인데요. 수열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은, 수열이라는 거는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그러니까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 수를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했어요. 규칙이 보이죠? 그 다음 뭐가 나올까? 11이 나오겠지. 그 다음 뭐가 나올까? 13이 나오겠지.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이렇게 나열된 이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하는데,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할 때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일정해요. 3에서 1을 빼도 2고요. 5에서 3을 빼도 2고요. 7에서 5를 빼도 2고요. 9에서 7을 빼도 2고요. 11에서 9를 빼도 2고요. 13에서 11을 빼도 2예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열되는 수를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나열되는 수를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다섯 번째 항 A5, A6, A7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은 같을 등,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항상 2로서 같다. 그 같은 차이를 공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스몰 d라고 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는 공차가 2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혜 알겠어? 자, 그럼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항 A3에서 A2를 뺐어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면은 무조건 공차가 나와요. 이거 D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말은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면 공차란 소리는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고, 공차를 두 번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한 번 더하면은 몇 번째 항이 될까? 세 번째 항이 되겠지. 공차를 예를 들어 세 번 더해요. 3D를 더해요. 그럼 몇 번째 항이 될까요? 다섯 번째 항이 되겠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 항이 됩니다.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고, 혹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뺐어요. 그럼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세 번째 항이 되겠죠.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뺐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빼니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일곱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했어요.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아홉 번째 항이 되겠죠. 이걸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은 항이 된다. 그리고 항에서 항을 빼면 공차가 된다. A8에서 A7을 빼면은 이거 몇 D예요? 1D예요. 알겠어요? 자, A8에서 A5를 뺐어요. 항에서 항을 뺐어요. 무조건 공차가 나오는데 그 공차는 앞에 거 항번호에서 뒤에 거 항번호를 뺀 3D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항에서 항을 빼면 무조건 공차예요. 항에서 항을 뺐으니까 얘도 공차인데 5에서 8을 뺀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 항이 되고 항에서 항을 빼면은 공차가 나온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가셔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는데, 자, 집중. 자, 이 수열에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쭉 가서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할 때 이 A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n에 관한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9번 더한 거죠. 9D를 더한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이렇게 1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럼 우리 A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얘랑 얘랑 더해서 n이 돼야 되니까 n-1D가 되겠죠.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데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식이고,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n에 관한 식이고, 요 n에 관한 식이고, n이 변수야. 그래서 요 식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전개했을 때 dn-d 플러스 a1 꼴이 되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식이고, n이 변수고, n이 n에 관한 1차 식이에요. 그리고 이 1차항의 개수가 공차예요. 항상 dn하고 시작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dn하고 시작한다. dn 플러스 상수꼴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개수가 공차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공차는 몇이죠? 2죠. 그럼 일반항 AN은 몇 n하고 시작한다고요? 2n하고 시작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1이.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니까 1 나오려면 뒤에 1 이렇게 빼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 AN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원하는 항번호를 다 구할 수 있어. 붕어빵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10번째 항 구하라고 하면 n자리에 10 집어넣으면 되고 20번째 항 구하라고 할 때는 n자리에 20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dn 하고 시작한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선생님이랑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부터 갈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고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항에서 항을 빼,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은 지혜야 몇 D일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A4에서 A1 빼면은 3D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뺀 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공차가 3인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우리 마음 먹은 김에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AN은 몇 n 하고 시작할까요? 3n 하고 시작해요. 3n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뒤에 상수만 맞춰주면 돼.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4 한번 집어넣을게요. A4는 4, 3, 12가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빼줘야 돼? 14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아주 깔끔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공차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 일반항까지 만드는 거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해보죠. 이 바보처럼 항상 A1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비실용적인 거예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을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반항을 바로 구해볼게요. AN은 몇 n하고 시작할까요? 마이너스 3n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상수만 K라고 잡아주고 K만 확정 지으면 되는데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알아줬으니까 n자리에 5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K를 확정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15 뒤로 넘겨서 15에서 6을 빼준 거니까 9가 될 거고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리고 첫째 항 구하라고 쓰니까 A1을 답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돼서 바로 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특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얘에서 얘로 갈 때 2를 더했죠.
얘에서 얘로 갈 땐 2를 뺐죠.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특징이 또 있는 게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좀 리듬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여기 두 배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2, A3, A4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6이래요. 이렇게 더한 게 6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3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요거 두 배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 의미를 갖고 A3이 세 번째 항이 3이다 라고 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야 A3이 3이면은 여기 3 있잖아. 3, 4, 12 하니까 다섯 번째 항이 뭐란 소리예요? 12란 소리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사실 항 두 개만 알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항에서 항을 빼주면 바로 공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뺄게요. 몇 D입니까? 2D죠. 2D가 12에서 3을 뺀 거니까 뭐가 나오죠? 9가 나오네요. 아이고, D가 뭐죠? 2분의 9죠. 이렇게 했어요. 자, 좋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이고,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미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7번째 항이 되려면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지 7번째 항이 될까요? 플러스 2D를 해주면은 7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A5가 12고요. 공차를 두 번만 더해주면 되니까 2D, 얘다 2D, 2를 곱해주니까 9가 돼서 얘는 21이 될 거야. 7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항 알고 있고요. 다섯 번째 항 알고 있고요. 7번째 항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건데요. 아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 사실은요. 여기 A 네 번째, A 여섯 번째 항도 사실 있었겠지.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아까 같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또 같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A3을 3이라고 보시고 A5를 12라고 보세요. 그리고 A7을 구하라고 한 거지. 잠깐만요. A5가 A3이 3이고 A5가 12고 A7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얘를 X라고 놔.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3 플러스 X는 24랑 같아요. X는 21. 아까 답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그 병신처럼 이걸 꼭 A1 플러스 D, 이거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4D 만들어서 연립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좋다. 직관적으로. 자, 279번.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차가 몇이죠? 3이요. 첫 번째 항은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7이고 첫 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 280번 볼게요. 요거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 자, A6 플러스 A15를 61이라고 가르쳤고요. A8 플러스 A16을 7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공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공차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원래 일반 문제 해설지에서는 이걸 A1 플러스 5D, A1 플러스 14D, A1 플러스 7D, A1 플러스 15D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할 건데 이런 관점을 한번 볼게요.
6번장에서 8번장으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줘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공차를 몇 번 더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결국에 공차를 2번, 한 번 더 한 거니까 여기다가 3D를 더한 게 61에다가 3D를 더한 게 70이 된다는 소리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자. 61에다가 3D를 더한 거를 70이라고 가정하시면은 뒤로 넘겨. 그럼 3D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9가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D가 뭐란 소리예요? 3이란 소리예요. 공차를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을 하나만 더 구하면 돼. 굳이 첫 번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 항을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만한 놈, 얘 또는 얘를 가지고 나는 8번째 항을 좀 구하고 싶은데 자,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A8 그대로 주시고 A 16번째 항을 8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D를 더한 걸로 볼 수 있을까? 8D를 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70. 그죠? 그러면은 2A8 플러스 8D 38, 24가 70. 24 뒤로 넘겨주면은 46이죠? 46이죠? 네. 넘어가면은 여기가 46 되는 거고, 자, A 8번째 항이 23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특정 항 하나랑 공차를 구해놨기 때문에 일반항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항 A에는 몇 n하고 시작합니까? 3n하고 시작하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k 정도로 잡을게요. 8, 3, 24 플러스 k가 8번째 항 23이 나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세팅해주고 자연스럽게 31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30을 집어넣어서 a 31은 30을 곱해주면은 93에다가 1을 빼서 9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알겠지? 연습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만약에 공식에 얽매이면 힘들어지는 거야. 31번째 항이 85래요. A 31이 85라고 했고 A 45번째 항이 127이라고 했어요. 그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고 일반항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에서 항을 뺍니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면은 45번째 항 번호에서 31번째 항 번호 빼주니까 A 몇 번째 항이 돼? 몇 번째 항이 돼요? A 14번째 항이 되죠. 자, 127에서 85 빼요. 40? 40? 42요. 14번째 항이 42예요. 뭐라는 거야? 미쳤다. A 14번째야? 개소리 하고 있어요. 14번째 항이 아니라 이게 14D죠. 미안합니다. 14D가 42. 항에서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옵니다. 14D. 수민이 따라오지? 자, 14D. 그럼 D가 뭐라는 소리야? D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일반항 AN을 꾸며보겠습니다. AN은 몇 N? 3N. 우리는 항을 두 개나 알고 있는데 아유, 숫자가 크네요. 뒤에 플러스 K 정도로 잡을게요. 31 집어넣을까? 31 할게. 31번째 항이 85니까 N자리에 31 집어넣겠습니다. A 31은 31 집어넣어서 3배 해주면은 93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게 85를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K는 85에서 93을 뺀 거야. 85 마이너스 93이 K가 되겠네. 몇이죠?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는 일반항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일반항 만들면 끝난 거야. 일반항을 구하면 다 대답할 수 있지. 첫째 항은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a1은 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공차는 n의 개수인 3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고요. 100번째 항 구하라고 할 때는 n자리에 100 집어넣어서 300에서 8을 뺀 298이 100번째 항이 될 거고, 그리고
175가 몇 번장이냐를 물어봤으니까 너가 175가 되도록 하는 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3n이 175 플러스 8이니까 얘가 183이 될 거고 n은 3으로 약분시켜서 183을 3으로 나눠주면은 3, 6, 18, 3, 1 떨어지니까 61이 되겠지. 즉 61번째 항이 17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몇 번째 항이냐? 61번째 항이다. A 61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은 일반항만 구하면은 너무나도 문제가 간단해진다. 자, 이번에는 수를 쭉 나열해 줬어요. 100, 97, 94, 91 쭉쭉쭉쭉쭉 가는 수가 있어요. 공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공차는 몇이죠?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공차는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빼라고 했어. 얘에서 얘를 빼. 97에서 100을 빼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야. 알겠지? 자, 일반항 A에는 몇 n하고 시작한다? 마이너스 3n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뒤에 모른다. 모르니까 K로 잡는다. 근데 첫 번째 항을 100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100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넘기면은 K가 103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아주 예쁘게 싹 구해놓고 쭉 나열하다 보면 계속 3씩 빠질 거란 말이야. 수가 나열되면 계속 3씩 줄어들면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3을 계속 빼니까 양수항에서 음수항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 그럼 그게 몇 번째 항이냐를 봐야 돼. 그러면은 너가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인지를 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3n 넘기고 3으로 약분시켜 볼게요. 그럼 103 고들이고 넘어가니까 3n 되고요. 103을 3으로 나눠볼게. 103을 3으로 나누면은 3, 3은 9, 13, 대략적으로 34, 34번째 항. n자리에 34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n자리에 34. 그럼 34번째 항이 34에다가 3, 4, 12, 3, 3은 9, 마이너스 102, 플러스 103이니까 34번째 항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러면은 34번째 항에서 이제 35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한테 3을 빼서 이때 비로소 마이너스 2라는 양수항에서 음수항으로 바뀐다.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35번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필수예제 4번에 2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현주 답 나왔어? 공차가 무엇입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입니까? 6입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줘야지. 뒤에 거의 항상 앞에 걸 빼줘야 돼요. 공차는 플러스 6이야. 갈수록 6식을 지금 더해가고 있으니까. 맞지? 그럼 일반항 AN 만들어야지.
6n하고 시작해야 돼요. 뒤에 플러스 k 갖다 미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니까 n자리에 1 집어넣은 6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2가 돼야 되고 넘기면은 k는 마이너스 58이 되는 거니까 k자리에 마이너스 58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너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고 공차가 6인 수열이니까 어느 순간에 음수에서 양수항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이 있을 건데 즉 너가 양수가 되도록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넘겨. 그럼 6n 되는 거고 넘어가니까 58 되는 거고 n은 대략적으로 6분의 58보다 큰 순간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8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58을 6으로 나눠주면 6, 9, 54 6, 9, 54 맞죠? 9.xx지? 그러니까 n이 9.xx야. 9.xx. 즉 n이 9.xx보다 클 때 양수항이 되는 거예요. 즉 10번째 항이 돼야지 비로소 양수항 플러스 2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10번째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다? 10번째 항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에서 비로소 1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지혜야 답 나왔어? 주은이 답 나왔어? 답 뭐 나왔어? 뭐야? 지혜 대답해봐. 26번째 항? 호정 26 나왔어? 현주 26 나왔어? 지연이 26 나왔어? 수민이 26 나왔니? 집중해야 돼. 진이야 26 나왔어? 다 나왔지? 집중해서 잘 들으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공차가 4예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4니까요. 따라서 공차가 4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일반항 AN은 항상 DN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4N꼴로 잡아주시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즉 일반항 N번째 항이 이건데 너가 10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 항이냐? 즉 4N이 103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의 범위. 그럼 n은 4분의 103이 되는 거고 103을 4로 나눠주면은 4, 2, 8, 23, 4, 32, 4, 5, 20, 4, 6, 24, 25.xx. 대략적으로 얘가 25.xx. 즉 n이 25.xx보다 클 때 비로소 너는 100보다 큰 항이 된다. 즉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게 된다는 소리니까 n은 26이 되겠습니다. 26번째 항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어요. 자, 필수 예제 6번이요. 자,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대요. 18과 9 사이에. 그때 넣은 두 수를 차례로 구해보세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여기 들어가는 두 개의 수를 선생님이 x랑 y라고 잡도록 할게요.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기를 등차수열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같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쉽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같으니까 선생님은 x 플러스 y를 8 플러스 9에서 17이라는 관계식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다. 8 플러스 y가 2x랑 같다. 네. 어? 18이죠? 잘했어요. 그러면은 다시요. 등차수열의 특징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항상 같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27을 만족해야 되고 요렇게 더한 건 요거 두 배 한 거랑 같다. 18 플러스 y가 2x랑 같다. 연립하시면 됩니다. (2x 마이너스 y가 18) 넘겨서 소거할게요. 더해요. 3x가 두 개 더하면은 45. 그럼 x가 15. x가 15니까 y는 12. 얘가 15, 12 이렇게 나와줘야 되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단 소리겠지. 15랑 12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284번) 한번 풀어보세요. 284번. 우리 송이 답 나왔니? 답이 뭐예요? 19입니까? 자, 한번 볼게요. 호성이 답 나왔어? 네. 19 나왔어요? 네.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 좀 봐줘. 중요한 문제야. 284번 별표 하나 쳐놓고 같이 보자. 자, 대답 잘 하셔야 돼. 답 여기 좀 봐줘. 이거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죠? 얘 몇 번째 항이에요? 얘 몇 번째 항이에요? 자, 밑에 써볼게요. 얘는 첫 번째 항이에요. A1.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이요. 얘는 세 번째 항이요. 여기서 여기로 할 때 지금 1이 커지고 있어요.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A의 n 플러스 1번 짝이 되겠죠. 얘는 몇 번 짝일까요? A의 n 플러스 2번 짝이죠. 맞죠?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 2번 짝이 30이란 소리고 A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란 소리네. 선생님이 항에서 항을 빼면 무조건 공차가 나온다고 했고 그 공차의 개수는 항번호에서 큰 항번호에서 작은 항번호 빼라고 했어요. n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니까 개수가 n 플러스 1 D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몇이란 소리예요? 30에서 마이너스 8을 빼줘야지. 뭐란 소리예요? 38이란 소리죠? 근데 이 수열의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D가 2란 소리거든요. D가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싹싹 약분시키면은 얘가 19가 되는 거고요. N이 뭐란 소리예요? 18이란 소리예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N이 18이란 말이 뭔고 하니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8이랑 30 사이에 18개의 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얘가 첫 번째 항 A1이었어요. 아, N 구하라고 한 거지? 아, N 구하라고 한 거죠. N은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8. 이렇게 내주도록 할게. 아까 송이 18이라고 했지?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항번호를.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볼게요. 세수가 있습니다. x와 x제곱 마이너스 1과 2x 플러스 3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의 특징.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요거 몇 배 한 거랑 같다. 2배 한 거랑 같다. 리드미컬하게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요거 2배 한 거랑 같다.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가운데 2배 한 거랑 같다. 양 끝에 더한 게 가운데 2배 한 거랑 같다. 양 끝에 2개 더한 게 가운데 2배 한 거랑 같다. 양 끝에 2개 더해주면은 3x 플러스 3이 되고 가운데 2배 해주면은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전개 2x제곱 마이너스 2 3x 플러스 3은 내림차순 정리하셔서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2x x 5 1 여기 5 주고 여기 1 주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x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x 그럼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x는 2분의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는 암산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건데 요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랑 너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는 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베타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가운데 거에다가 공차를 한 번 뺀 거라고 볼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D라고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거는 가운데 거에 플러스 D 한 거, 왼쪽 거는 가운데 거에다가 공차를 한번 뺀 거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세팅해 주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요. 자, 그럼 세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세 근의 합이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이 나와요. 마이너스 t 플러스 t 날라가고요. 3베타가 3이 나오니까 베타라는 근이 1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베타도 근이야.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이기 때문에 요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을 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니까. 그래서 베타 자리에 1 집어넣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k는 8이 되겠습니다. 뭐 기억을 해놔. 어떤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가운데 걸 기준으로 오른쪽 거는 가운데 거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한 거. 왼쪽 거는 가운데 거에다가 공차를 한번 뺀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고 구한 근을 다시 x에 대입한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요. 286번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86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송이답 뭐 나왔어요? 3, 3, 5, 7. 세조합이 15고 제곱합 9, 25, 77, 49, 58, 25. 맞네? 자, 세워볼게요. 이 문맥적 표현을 잘 봐야 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이거를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풀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차라리 세 수가 있는데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가운데 수를 그냥 X라고 놔. 그리고 X 오른쪽에 있는 거를 X 플러스 D, X 왼쪽에 있는 걸 X 마이너스 D라고 세팅을 하세요. 그럼 세 수의 합이 15란 소리는 요거 그대로 더했을 때 얘가 15가 된다는 소리고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랑 더해가지고 날아가게 되고 X, X, X 3x가 15란 소리고 x가 5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5고요. 오른쪽 항이 5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왼쪽 항이 5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각각들을 다시 제곱해서 더한 합이 83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제곱, 너의 제곱, 너의 제곱 더한 게 83이다. 요거 풀어서 d를 구해주시면 돼요. 제곱해주면 25, 25, 25. 25에다가 3 곱해주니까 75.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 더해서 날아갈 거고 d제곱, d제곱, 2d제곱은 83. 넘어가면은 8. d제곱은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던 수가 5였으니까 5 플러스 d는 얘가 7일 수도 있고 여기서 1을 빼서 얘가 3일 수도 있고 3, 5, 7이었을 수도 있고요. 요 5를 기준으로 해서 7, 5, 3이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5, 7 또는 7, 5, 3 아무거나 답으로 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이고요. 좀만 쉬었다가 뒤에 조화 수열, 조화 중앙 요거 좀 공부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세요.